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CPI 발표가 좀 있었어요. CPI 발표가 좀 있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. 일단 CPI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전에 좀 3.1%였는데 3.4가 나왔어요. 3.2%를 좀 예상을 했는데 예상 상회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수가 좀 약세를 좀 보였었죠. 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CPI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4%, 지난달에 4%였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 이 지표의 발표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은 해소됐다.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금리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당분간은 뭐 금리가 한동안 좀 유지가 될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. 일단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그러면서 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.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S&P 500도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밀렸죠. 어제는 좀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장 막판으로 동시효과 때 0.5% 가까이 밀어버렸어요.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 0.5%가 아니죠. 2554포인트에서 거의 4포인트 정도를 좀 밀어버리는 뭐 그런 모습들 0.5%가 맞네요. 밀어버렸었고요. 그래서 동시효과 때에 매도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지수는 하단권역에 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2550선을 좀 기점으로 해서 아마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렇게 돼서 한 2520선 뭐 이 원저리 때까지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수 하단권역까지 내려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가 밀릴 만큼 밀려왔으니 종목군들도 시총이 좀 큰 대형주들이나 중형주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을 거예요. 그러면 이 대형주나 중형주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. 어제 보면 삼성전자가 제법 좀 밀렸다가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. 상속세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블록딜 가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.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생명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려 내렸고요. 삼성 SDS 또한 마찬가지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좀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쇼크 수준이에요. 근데 증권사 쪽의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했고 반대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러면서 LG 엔솔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쇼크가 나왔어요.
근데 2차전지 쪽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요. SDI 같은 경우도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어,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 투자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이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. 삼성전자는 저렇게 버텨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럴 필요성이 있나? 여기에선 좀 매도를 해야 되나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만약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매도가 아니다.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겠죠. 그렇게 된다라면 중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온다. 그럼 요 흐름들이 좀 일부 나오고 난 이후에 뭐 포스코 계열들 같은 경우 2차전지 쪽 이쪽은 포스코 그 그룹주들은 코스피에 되어 있죠.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입은 좋다. 분할 매수는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포스코도 좀 괜찮다. 포스코 그룹들도 홀딩스라든가 퓨처엠이라든가 뭐 이런 쪽 괜찮지 않나. 자동차 쪽도 뭐 부품주들은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마찬가지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지수적으로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했던 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던 기간이 9주 동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2주 동안의 조정, 음봉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이게 음봉이지만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. 근데 보게 되면 11주 주봉상으로 11가 상승을 했어요.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 좀 부담스럽다. 그러면 결국 코스닥 지수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.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거래소 쪽이 조금 더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유리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격이 좀 벌어져 있던 그런 테마성 종목군들이나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요 점을 좀 주의를 하자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전히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아마 저항자리대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2600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. 2600대 위로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저가 매수 좀 필요할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줘야 돼요. 선물도 지금 7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블록딜에 대한 이슈죠. 이 부분들은 블록딜에 대한 이슈예요. 그러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? 그렇게 되면 지수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.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지수는 반등권역에 올 수가 있고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좋은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건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.
그러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,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섹터들, 뭐 여전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전력 쪽이라든가 방산, 그리고 뭐 컨텐츠나 엔터 쪽은 실적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죠. 그리고 전력 쪽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자동차 쪽도 저는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다른 뭐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에너지 쪽도 나쁘진 않다. 뭐 풍력 쪽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반대로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이쪽은 실적이 아마 좋지는 않을 거예요. 예상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보게 되면 웬만한 기업들 같은 예상치 하회할 거고, 이거는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,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.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렸다고 해서 두려워할 부분들이 아니라 성장성을 좀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매수가 좀 더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뭐 온디바이스 AI 라인이라든가 CXL이라든가 이런 좀 많이 올랐죠. 이쪽은. 근데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오히려 순환매로 좀 나오게 되면 HBM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HBM 쪽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. 왜냐면 2월 달에 ETF 출시가 되잖아요. ETF 전공정과 후공정이 구분된 그런 ETF 상품이 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HBM 쪽의 종목군들이 일단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삼성 쪽에서 HBM 관련해서 2.5배 정도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도 좀 좋지 않을까.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HBM 관련주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목을 좀 보거나 아니면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,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. 여기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좀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는 지수가 반등권역이 좀 나오게 되면 중형주들과 대형주들도 일단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저가 매수 요번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2600대까지는 움직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보유를 해보자. 매수를 해서.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하자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, 2600대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일단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소재 쪽이죠. 이 전고점 자리 때에 이 지지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어제 흐름들이 나와서 최근 들어 지수가 밀렸을 때도 견주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이 종목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도 좋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투자 전략과 지수에 대한 전략, 그리고 관심 종목, 그리고 관심 섹터. 이렇게 좀 올려드리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이 아니죠.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